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게임주에 관한 겁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중국 게임주 중에 대표주자죠. 텐센트가 하루 만에 10% 폭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게임주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게임주에 이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5월부터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인사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썸네일이나 키워드 같은 거 보시면 중국이 묻은 주식 요런 말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좀 뒤로 돌려보면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우는 디디 출싱에 대한 규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사교육 시장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교육기업은 비영리 단체로 전환을 해라 뭐 요런 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라고 해서 게임주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해당 이슈가 있었던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넷이즈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게임주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주가 영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펄어비스가 좀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날입니다. 이날 굉장히 잘 오르다가 갑자기 장중에 발표가 있자마자 이렇게 큰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넷마블도 흐름을 보시면요, 이날입니다. 또 그림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NC소프트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많이 올랐긴 했는데 해당 이제 일 이후로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주는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수호신이 또 딱 하고 짚어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펄어비스 먼저 보실 건데요. 펄어비스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묻은 게임주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판호 발급 이슈로 굉장히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었어요. 요게 신호탄이었는데 중국 게임주 규제 때문에 그 상승분이 상쇄가 되는 모습이죠. 이제 판호가 뭐냐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중국에서 출판물에 대한 국제 표준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출판물, 발행물 요런 것만 해당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까지 판호 발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호 발급이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요걸 잘 안 해줘요. 근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비스 지역이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텐센트가 중국 내 유통을 거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중국 판호 발급이 좋은 호재가 됐었는데 요게 또 갑자기 악재가 되는 세옹지마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기작으로 손꼽히는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나 플랜 8이나 이러한 게임들도 전부 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이 퍼블리싱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펄어비스는 중국이 묻은 게임주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 NC소프트는 리니지나 트릭스터나 블레이드 앤 소울을 대만, 일본, 국내, 북미, 유럽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퍼블리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는 중국이 묻지 않은 게임주 중에 탑입니다. NC소프트가 중국 매출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넷마블은 어떨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출시 국가를 살펴보시면 거의 다 중국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사업 영역상 중국이 묻지 않은 주식에 속해요. 근데 중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의 매출이 7%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은 그보다 밑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분석을 했을 때에도 SOTP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따져도 코베이, 하이브,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이런 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회사냐 투자 회사냐 이래서 강한 국면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넷마블은 경쟁사 대비 인건비 이슈로부터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요. 왜냐면 유통 위주의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게임사들이 개발자 인건비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넷마블은 이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은 국내 게임사 중에 단연 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요. 지분 현황을 보시면 주식 소유 현황에서 한리버 인베스트먼트라고 유한회사가 찍혀요. 지분율이 17.52%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텐센트의 100% 자회사거든요. 한강투자가 텐센트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텐센트가 지분을 17.52%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은 넥슨입니다. 이제 국내 상장은 아니고 일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텐센트가 중국 내 던전 앤 파이터를 유통을 해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이 사실상 거의 다 중국에 올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마저도 18년도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슈로 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 같은 경우에 매출의 89%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는 그러한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넥슨 주가는 보시다시피 해당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것도 폭락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도 중국이 완벽하게 묻은 주식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크래프톤입니다. 곧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욱더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1조 6,700억이었습니다. 괴랄하죠. 근데 이 중에서 해외 시장 매출이 94%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이랑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매출이 87.4%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중국이 많이 묻은 주식이 되겠죠. 자, 크래프톤에 배틀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인 화평정영, 요것도 사실 텐센트가 유통을 하고 크래프톤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요게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 아쉬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지분 현황을 조금 보면요, 얘도 지금 2대 주주로 보이는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15.52% 지분율이 보이실 겁니다. 얘는 또 누구 회사냐? 네, 얘도 바로 텐센트가 완전히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에 이어서 크래프톤의 2대 주주도 결국 텐센트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오딘이 너무 잘 나와서 요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딘의 대박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도 최근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자, 근데 다양한 게임사들을 카카오게임즈가 엄청난 전략적 투자로 포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마블처럼 SOTP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카카오게임즈도 투자사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효과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봤을 때 가시적인 지배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에 굉장히 많아진 종속회사, 관계회사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의 지분 현황은 어떻냐, 요걸 좀 살펴볼 건데요. 카카오게임즈 상장 당시에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던 에이스빌도 사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텐센트의 자회사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규 자본 유입으로 카카오를 포함한 지금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다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5% 이상의 주주에는 카카오만 명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게임즈는 사업 영역에 중국이 묻었나 안 묻었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신작 론칭 일정을 보면 지금 퍼블리싱 지역이 글로벌로 찍혀있는 게 거의 다 중국 제외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메인이 되는 모바일 쪽도 거의 다 글로벌은 중국 제외. 그래서 중국 시장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카카오게임즈가 검은 사막 퍼블리싱 이후에는 사업 영역상 중국이 묻은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이슈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 중국계 자본에 의한 지분이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 영역, 그러니까 퍼블리싱 지역으로 가늠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제 이걸로 따진다면 사실 펄어비스, 넥슨, 크래프톤 이런 회사는 실제로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는 강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넷마블은 어때? 넷마블은 중립인데요. 왜 중립이야? 사업 영역상 그렇게 중국이 많이 묻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2.5조 굉장히 큰 자금이죠. 요걸로 스피넥스라는 회사를 삽니다. 지금 이게 코웨이 1.74조 이후에 최대 투자인데요. 요게 글로벌 소셜 카지노 3위 기업이에요. 근데 요게 홍콩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입은 불가하고 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신용도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재무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스피넥스 이후로는 넷마블도 확실히 중국의 사업 영역이 많이 묻어있는, 직접적으로 홍콩 회사니까요. 그래서 넷마블은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가 과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해서 옥석을 좀 가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성투하세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